그날 저는 눈 덮인 섬 위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인프라개발청에서 공공인프라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엔지니어 한나 에릭센입니다. 오늘은 저의 삶을 통째로 뒤흔든 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겨우 공항 하나 짓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어요. 이건 단지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든 활주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바다 위의 생명의 약속이었다고요. 이 모든 건 2022년 12월의 어느 날 노르웨이 정부가 발표한 한 줄짜리 보도자료에서 시작됐습니다. 베스테로이 섬 해상공항 프로젝트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 확정. 전국이 술렁였습니다. 베스테로이 섬은 북극권 끝자락에 위치한 로포텐 제도의 외딴 섬 중 하나로 겨울이면 섬 전체가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고 폭풍과 해일이 일상처럼 몰아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공항이라니. 그것도 해상공항이라니요. 그리고 그 발표 직후 저는 제 사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나, 이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를 너로 결정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책임감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엄습했어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도전. 그걸 저보고 하라고요? 처음엔 솔직히 반감이 들었습니다. 그 섬은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살아온 거잖아. 왜 지금 와서야 이런 걸 하려고 해?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너무도 완전히 철저히 틀렸어요. 프로젝트를 검토하면서 받은 첫 자료는 그 섬의 구조적 고립과 의료 공백, 물류 중단에 대한 실제 보고서였습니다. 겨울철 기준 의료 헬기의 비행 가능일은 연중 20일 남짓. 폭설과 풍랑으로 배편이 멈추는 날 주민들은 하루 한 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초등학교 학생 3명 중 1명은 온라인 수업으로만 교육을 받는 실정. 출산이 예정된 산모는 예정일 2주 전부터 본선 병원으로 이송되지만 간혹 폭설로 이송이 불가능해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음.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무너뜨린 건 베스테로이에 사는 한 엄마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 바람이 몰아치는 작은 집 앞. 조그만 아이가 담요를 덮고 밖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설명 없이도 알 수 있었어요. 헬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요. 하지만 그날 헬기는 오지 못했답니다. 폭설 때문에요. 그리고 아이는 끝내 입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단 하나의 문장을 반복해서 적고 또 적었습니다. 이 공항은 연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발표되자마자 비난은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국내 환경단체는 물론 유럽 전역의 환경운동가들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북극 생태계를 위협하는 무모한 개발이다. 남획과 관광개발을 부추기는 정부의 탐욕이다. 심지어 프로젝트를 북극권의 반생명 선언이라고 비판하는 국제기구문도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반대자는 노르웨이 국립환경연구소의 에드윈 라슨 박사였습니다. 그는 TV 토론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며 말했습니다. 한나 에릭센, 당신은 젊고 유능하지만 이 프로젝트로 북극의 미래를 망치고 있어요. 그 말이 너무도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제가 만든 도면 한 장이 북극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니. 정말 그런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을 거예요. 환경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해답을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그렇게 저는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가장 춥고 고립된 땅, 그 바다 위에 사람의 온기를 세우기 위한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갈등과 위기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저는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인프라는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의 연결이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때만 진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를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섬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기술자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로포텐 제도의 베스테로이 섬에 도착한 날은 그해 겨울 중 가장 거센 눈보라가 치던 날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헬기로, 헬기에서 다시 얼어붙은 해안을 따라 보트로 이동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섬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이 왜 이 공항을 원했는지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부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자가 바로 크리스티안 폴센이었습니다.
두꺼운 모직 외투 위로 축축하게 스며든 바닷바람, 붉은 손은 연못이 된 어망자국. 그는 그곳의 삶 그 자체였어요. 환영합니다, 한나 씨.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머무르실 동안은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그의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간절함이었습니다. 첫날부터 크리스티안은 저를 섬 구석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지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작은 보건소에는 의약품이 턱없이 부족했고 마을 유일한 간호사는 다른 섬으로 파견 가버린 지 한 달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한 어르신은 저를 보자 지난주엔 내 다리가 부러졌는데 응급처치는 그냥 냉찜질로 때웠소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웃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유일한 식료품점이었습니다. 선반은 비어 있었고 직원은 눈 오는 날은 배가 일주일째 못 들어오기도 해요. 어제는 통조림 하나 가지고 내 식구가 저녁을 해결했죠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이런 삶이 아직도 북유럽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개발이 아니라 구원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하려던 찰나 수도 오슬로에서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선 에코 테러라는 단어까지 등장했고 에드윈 라슨 박사는 국제환경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항이 개항하는 순간 북극 생태계는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의 발언은 순식간에 퍼졌고 저를 향한 비난도 거세졌습니다. SNS엔 제 사진과 함께 북극을 죽인 여자라는 태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호텔방에서 수백 개의 메시지를 스크롤하다가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밭속을 걸으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환경을 생각하라고 외쳤지만 정작 환경의 최전선에서 고통받는 이 사람들의 삶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에드윈 라슨을 직접 만나야겠다고요. 제가 오슬로로 돌아가 연구소를 찾아갔을 때 그는 무척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 있어? 라는 질문에 저는 한마디로 응수했죠. 당신이 지키려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연구실에서 5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환경영향 완화 계획, 해양 생태계 보호 방안, 활주로, 구조 설계의 변경안 등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반대의 입장을 꺾지 않았지만 단 하나의 제안만은 받아들였습니다. 좋아요. 내가 직접 그 섬에 가보겠소.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하겠소. 그건 제게 있어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다시 섬으로 돌아온 뒤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민 내부에서도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공항이 들어오면 관광객이 몰려올 거예요. 우리는 조용한 삶을 원합니다. 어떤 주민은 항의하며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우린 이제야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분열된 여론, 감정이 격해진 마을 회의. 그 한가운데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자. 모든 절차와 도면,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그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자. 저는 공동 설계 워크숍을 열고 아이디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한 통로, 어업구역 보존을 위한 해양 출입 통제선, 소음 차단벽 설치 위치 등. 그렇게 이 프로젝트는 한나, 에릭센의 공항이 아닌 베스테로이 사람들의 공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에드윈 라슨 박사가 드디어 섬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그가 이제 보자. 당신이 지키려는 것과 내가 지키려는 것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지를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섬을 돌았습니다. 병든 아이가 활주로 예정지 근처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폭풍으로 배가 못 든 가정이 자가발전기 불빛 아래서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에드윈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과 자연은 함께 살아야 해. 그걸 내가 잊고 있었군. 그날 저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손길이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에드윈 라슨 박사의 방문 이후 상황은 잠시나마 진정되는 듯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공사 전 설계 변경안은 충분히 환경을 고려한 시도이며 내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말을 했고 이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환경운동가 에드윈, 마침내 물러서나. 헤드라인은 그렇게 자극적으로 쏟아졌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러선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 되어준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한 건 단지 땅과 바다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사는 재개되었고 주민들의 협력도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활주로 설계는 파도와 바람의 방향을 정밀 분석해 결정되었고, 친환경 재질을 활용한 구조물은 현지 조류의 서식지를 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위기심의 안반 붕괴. 공사 현장에서 해저 지질 조사 중 예상치 못한 구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로는 전혀 예측되지 않았던 안반층 붕괴가 감지된 겁니다. 해상 활주로에 기초 파일이 들어가는 주요 구간이 공명 충격에 의해 불안정한 구조임이 확인됐습니다. 이대로 시공을 강행하면 구조 전체가 붕괴할 수 있습니다. 기술팀장의 말에 회의실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크리스티안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이 프로젝트, 여기서 멈춰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리스티안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나 씨, 우리 아이들은 겨울마다 죽음을 건너 뛰어요. 다시 고립의 시절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한 채 저는 도면을 다시 꺼내 들었고 해양구조 전문가를 호출하고 각국 해양공법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안이 나왔습니다. 동적 보강식 연속 파일 기초 시스템. 기존보다 시공기간은 2배의 예산은 30% 이상 증가하는 방식이었지만 가장 안정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저는 과감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 예산부처와 협의했고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민들은 기다리겠다고 말해줬습니다. 단순한 개발 대상이 아닌 이제는 이 프로젝트의 주인공이 되어 있던 그들 덕분에 우리는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 배려가 불쾌로 바뀐 순간. 공사가 재개된 후 어느 날 저는 주민들과 식사를 하던 중 작은 사건을 겪었습니다. 평소처럼 마을 식당에서 주민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고 저는 그날따라 입맛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전날 밤 야근으로 인해 잇몸이 붓고 통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식사 중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노부인이 물었습니다. 한나 씨, 음식이 입에 안 맞나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 순간 다른 주민 한 분이 일어나더니 제 손목을 잡고 말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병원 가야지. 가요. 내가 데려다 줄게. 저는 순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내 건강 문제까지 왜 이들이 간섭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강압적이지?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와 짜증 섞인 톤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배려라는 이름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문화가 이토록 피곤하다니. 하지만 다음 날 저는 그 노부인을 다시 마주쳤고 조심스럽게 어젠 일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누군가 아프다 하면 다 같이 걱정해요. 그게 살아남는 법이었으니까요. 혹시 불편했다면 미안해요. 근데 그건 우리식 사랑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간섭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공동체의 본능으로 당신도 우리 가족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동안 제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깊은 정서와 삶의 철학을 담고 있었는지를 진짜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눈보라였지만 그날의 마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 바다 위에 우리는 단지 공항이 아니라 희망을 세웠습니다. 완공식 당일. 하늘은 여전히 회색 구름으로 가득했고 바람은 얼굴을 때릴 만큼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악천후도 그날 베스테로이 섬 사람들이 보여준 표정을 가릴 순 없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27개월. 저는 온 힘을 다했고 수도 없이 좌절했고 수없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시간이 어쩌면 짧을 수도 있지만 저에겐 한 생애처럼 느껴졌어요. 공항 활주로 끝자락엔 조그만 안내판이 세워졌습니다. 단순한 표시라고 생각했는데 다가가 보니 그 위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HAVETS LFT 바다 위의 약속.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 만들자고 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한 명칭이었습니다. 우린 약속을 받았어요. 생존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걸 지켜준 사람은 한나 씨였어요. 그러니 이 공항은 당신의 이름을 갖는 대신 우리 모두의 이름을 갖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상이라도 받는 것보다 벅찼습니다. 명예가 아니라 인정받았다는, 함께였다는 실감. 완공식 무대에 섰을 때 저는 평생 준비한 발표보다 더 떨렸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 함께 일한 기술자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에드윈 나슨 박사까지 모두가 제 앞에 앉아 있었죠. 우리가 지은 것은 활주로가 아닙니다.
그건 단지 철근과 콘크리트일 뿐입니다. 우리가 세운 건 연결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이가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이곳의 어르신이 더 이상 외롭지 않으며 이곳의 미래가 더 이상 외면받지 않는 세상. 그걸 향한 약속입니다. 말을 마치자 조용한 박수가 퍼지기 시작했고 곧 그것은 거센 환호로 이어졌습니다. 크리스티안이 무대에 올라 저를 안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우리 섬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동생이자 딸이자 친구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제가 찾고 있던 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요. 사람과 사람이 진심으로 연결되는 순간. 그 후 에드윈 라슨 박사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전의 냉철하고 단호한 전문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잊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심으로 인정합니다. 이 공항은 자연과 사람 사이를 잇는 가장 아름다운 연결입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한때 저를 비판하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료의 손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공항이 열리자마자 베스테로이 섬은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응급환자 수송 이제는 24시간 이내 공공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신생아 출산 전문 의료진이 공항을 통해 상주하거나 수시 방문. 식료품 및 생필품 매일 항공물류로 공급 불안정 해소. 교육교사 출퇴근이 가능해지며 폐교 위기의 초등학교가 재개교. 관광 제한적이며 지역 가이드 동반 관광만 허용. 주민 수익 창출과 생태 보호 병행.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무표정했던 이들의 얼굴에 이젠 햇살 같은 미소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는 인프라 개발청의 새로운 프로젝트 팀으로 복귀했지만 베스테로이 섬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은요. 저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섬을 찾습니다. 활주로 끝에 서서 그 위를 지나가는 비행기를 보며 내가 만든 것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날개였음을 다시금 느끼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이야기를 한국의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의 질서, 비 오는 날 우산을 건네는 손, 음식점에서 반찬을 나눠주는 문화. 배려라는 단어가 문화로 스며든 모습에서 저는 연결의 정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작은 이야기, 북극의 끝자락에서 태어난 이 바다 위의 약속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과 다시 한번 연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당신도 당신만의 바다 위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면 꼭 제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 바다 위의 약속을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잊을 수 없는 연결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끝맺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연결의 메시지가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